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릴 내용 같은 경우는 바로 무엇이냐? 지금 빌라 살면 어떻게 되나요? 청산당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고, 변창훈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에 따른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짚어볼까 합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된 이후 정말 난리가 났었죠. 앞으로 빌라 잘못 사면 현금 청산이냐, 이런 이슈들이 막 나타나게 되었었고요. 그런데 이사 부동산 대책, 일명 공공 붙으면 청산당한다, 이런 영상도 한번 찍어 올린 적이 있었었는데, 공동 시행자 방식과 직접 시행자 방식은 또 다르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묻는 게 민간 재개발은요? 이러면서 혼란스러워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부터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정비 사업이었거든요. 굳이 민간이다 공공이다 나누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항상 논란 나오는 게 결국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다 보니까 제가 민간과 공공을 일단 구분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연하겠지만 민간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은 현금 청산 이슈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이 이후에 지어졌다라고 하면 현금 청산 당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변호사님과 촬영했었던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입주권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매매 거래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공공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란 말은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공동시행자 방식이었어요. 556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공공재개발이 처음 나타났었고요. 84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공공재건축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간단했어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실익이 얼마나 있냐, 이런 정도의 내용이지 현금 청산 이슈는 굳이 잡는다라고 하면 공공재개발은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하겠다. 이때 이후로 새롭게 지어지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안 나온다. 공동시행자 방식으로 가면 새로 지어진 신축 빌라만 피한다라고 하면 입주권 나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라 하더라도 큰 이슈가 없었는데 이사 대책이 정말 문제였었던 것이죠. 직접 시행자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 직접 시행자 방식으로 가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사 부동산 대책에서 나타난 부분이고요. 이사 부동산 대책 이후로 신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무조건 우선 공급권을 안 주겠다. 즉 현금 청산 시켜버리겠다. 엄청나게 논란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은 상관이 없다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라 하더라도 공동시행자 방식으로 가는 애들은 상관이 없다. 마지막 세 번째, 공공 직접 시행자 방식으로 가면 2월 4일 이후로 새롭게 매매계약 체결한 사람들은 현금 청산인데 기존에 매매계약 체결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공공 직접 시행자 방식으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는 구분하고서 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현금 청산 대상자인데 찬성표를 던져서 진행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러한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지 내 재산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린 건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떤가요? 빌라 사면 안 되나요? 모든 빌라 다 사면 안 될까요? 아니요. 이렇게 공공 직접 시행자 방식으로 안 가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반대를 한다 해도 나머지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내가 청산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월 5일에 정말 난리난 사건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지정되면서 서울역 쪽방촌을 구역 지정하면서 여기는 예전에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현금 청산 막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공급권을 주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거주도 해야지만 주고, 근데 소유는 했지만 미거주했다라고 하면 다주택자는 안 준다. 그냥 1주택자만 준다라고 하면서 정말 난리가 났었죠.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가면 현금 청산된다. 국토교통부 공식 입장은 우연히 시기적인 일치일 뿐이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지정된 거는 원래부터 계획돼 있었던 거고, 이번 이사 부동산 대책과는 별개다 라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의 27조 토지 수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개정이 된다는 얘기 했었었죠. 주택지구에 대한 조성, 그리고 공공주택에 대한 건설에 대해서 필요하게 되면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면서 이 부분이 시행되는 시점은 2021년도 6월 23일부터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위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현 장관이 집권을 해가지고
빨리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공공 직접 시행자 방식 아무도 신청을 안 한다. 서울역 쪽방촌과 같이 이거는 동의율이 상관없거든요. 그냥 내가 도심지에 여기도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지구지정, 여기도 지구지정, 제2, 제3의 쪽방촌이 나타나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복습이에요. 그런데 이슈가 달라졌어요. LH 신도시 투기 논란 나오면서 변창흠 장관님께서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애초에 이거는 논란이 정말 많은 정책이에요. 이사부동산 대책도 논란이 정말 많고요. 서울역 쪽방촌 사례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상 토지 수용이다 보니까 어떻게 사유재산권을 이렇게 침해할 수가 있냐. 정말 논란이 많은 정책인데 변 장관님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강제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는데 새롭게 신임 국토부 장관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냐. 그 전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있었을 때 나타났던 정책인데 나만의 색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동시행자 방식 말고 LH, SH가 다 해먹을 거야. 조합 해산시키고 우리가 다 할게 해서 이사 대책은 나왔잖아요. 그러면 신임 국토부 장관이 새롭게 임명이 되었을 때 이거는 내 정책도 아닌데 굳이 이거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서 욕을 내가 다 먹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유재산을 강력하게 침해하는 이런 정책이 그냥 흐지부지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면서 정리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오케이예요. 그런데 정확히 모르고서 그냥 무작정 투자하게 되면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알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변창흠 장관이 사퇴를 하게 되게 되면 이러한 이슈들 자체가 해프닝으로도 끝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뭔가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돈이 많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상품군으로 가라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3천만 원밖에 없고 5천만 원밖에 없어서 빌라밖에 선택을 못하는 상황인데 피 같은 돈도 이게 잘못돼서 현금 청산당하면 어떡하지 하고 우려하시던 분들한테 변창흠 장관의 사퇴 이슈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공동시행자 방식, 직접 시행자 방식 다 다르거든요. 그걸 댓글로 다 답변 드리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변창흠 장관 사의 표명 이슈와 함께 묶어가지고 한 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